하나의 물줄기가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부로 퍼져갑니다. 그 셈에서 시작한 한 방울이 온 세상을 덮으며 바다로 흘러가지요.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768강입니다. 오늘은 여덟팔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여덟팔자입니다. 여덟팔자는 숫자 8입니다. 8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팔자는 한 줄기의 물이 좌우로 퍼져가는 그 모양이지요. 그래서 여덟팔자는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물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흐르는 물줄기의 모양을 여덟팔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한 줄기의 물이 좌우로 이곳저곳으로 분산되어 흐르는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십중팔구가 있습니다. 십중팔구는 열의 8이나 9이란 뜻이죠. 거의 예외 없이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팔괘나 팔각이랄 때 여덟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여덟팔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여덟팔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는 나누다는 뜻이 있죠. 나누다는 것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이 나눌 분자는 여덟팔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여덟팔자는 숫자 8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해석하는 것이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는 칼질을 하여 8개로 나누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의 정석은 8조각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2조각으로 나누든 3조각으로 나누든 나누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눔의 정석은 8개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공동체가 균형 있게 하나의 덩어리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숫자가 8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자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8개 조각보다 더 많이 나누면 너무 자잘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4조각이나 2조각 정도라면 공동체가 나누기에는 그 숫자가 부적절한 것이죠. 나눌 분자는 칼질하여 8조각으로 나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의 정석은 8조각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대의명분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와 명분이란 뜻이죠. 행동의 기준이 되는 떳떳한 도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수나 분할을 할 때 나눌 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동굴혈자입니다. 동굴혈자는 동굴을 의미하지요. 이 동굴혈자는 진면자와 여덟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면자는 집입니다. 지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덟팔자는 숫자 8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혈자는 지붕 아래 여러 방향의 길이 동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 밑에 지붕처럼 생긴 천정이 있는 곳에서 여러 갈래의 길이 동굴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동굴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땅 밑에 지붕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방향의 길들이 있는 것이죠. 동굴의 열자를 지붕 아래 여러 방향의 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 밑에 지붕처럼 생긴 천정이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동굴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해로 동열이 있습니다. 해로 동열은 같이 넣고 같이 굴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부부가 함께 넣고 함께 묻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혈거나 묘례를 할 때 동굴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덟팔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다만지자입니다. 다만지자는 다만 또는 오직이란 뜻이 있죠. 다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런 뜻입니다. 이 다만지자는 입구자와 여덟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입구자는 입입니다. 입의 기능 중에서도 먹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팔자는 숫자 8이고 여러 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자는 입에서 갈라진 8비 다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다만 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문제는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방팔방으로 퍼져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대부분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다만지자는 입에서 갈라진 8비 다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간의 문제는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는 바로 이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나 파지를 할 때 다만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놀랄 해자입니다. 놀랄 해자는 놀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조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놀랄 해자는 8발자와 공교할 기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8발자는 숫자 8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해석하는 것이죠. 공교할 기호자는 공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교하다는 것은 뜻하지 않았던 사건을 우연히 마주치니 기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놀랄 해자는 공교하게 8이 되니 놀랍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에게 알맞게 나누어져서 놀랍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과 한 접시를 숱하게 내놓더라도 이런 모양이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의 예술인 것이죠. 공교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그림에도 구도가 정확한, 구도가 잘 짜여진 그런 그림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황금 분할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황금 분할된 그 모양이 놀랄 해자입니다. 놀랄 해자는 공교하게 8이 되니 놀랍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에게 알맞게 나누어져서 놀랍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적해요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해요해는 형체도 소리도 다 없다는 뜻이죠. 무의자연을 주장한 노자의 중심 사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레가나 사파레라 할 때 놀랄 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8발자가 사용된 5번째 관련자는 공변될 공자입니다. 공변될 공자는 공변되다는 뜻이 있죠. 공변되다는 것은 일 처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변될 공자는 8발자와 사사로울 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8발자는 숫자 8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해석하지요. 또 사사로울 사자는 사사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변될 공자는 사적인 것을 여러 곳으로 펼치면 공변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인 행위를 여러 곳에 골고루 펼치는 모양이 공변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공사 구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개인은 사적인데 철저하게 공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사적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여러 곳에 펼치면 그것이 공변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쪽에 어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하게 몰아준다면 그것이 바로 공변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구태여 사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골고루 모두에게 사적인다면 그게 바로 공적이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공변될 공자는 사적인 것을 여러 곳으로 펼치면 공변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인 행위를 여러 곳에 골고루 펼치는 모양이 공변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선공후사가 있습니다. 선공후사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운다는 뜻이죠.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평이나 공정이란 말에서도 공변될 공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68강으로서 8팔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